자, 네 번째 데스킹 주제 퀴시티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청와대의 인사 난맥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문회 전국에서 인사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이제 성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대담을 하는 대담집인데요. 여기서 탁현민 행정관이 했던 발언들을 잠깐만 짚어보고 가면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하다라는 발언, 고1 때 여중생과 성관계를 했다. 약간 이제 제가 옮기면서도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야당 측에서는 이미 경질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놨었었는데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탁현민 행정관의 자진 사퇴를 건의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탁현민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여당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라는 백혜련 대변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왜 청와대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을까요?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큼 유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탁현민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국가 기념일이나 내부적인 행사, 외부 행사에 대해서 의전적인 요소들, 누가 함께 하고 어떤 경로로 하고 어떤 장소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약간 기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가기념일 행사들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고 이런 기획의 뒤에 탁현민 행정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도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책 북콘서트도 함께 했었던 그런 뭔가 인연들도 있어서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좀 여당에서조차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이 오랜 세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곁을 같이 해온 것도 다들 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무엇이 아니라 안도현으로 혹은 문성근으로 혹은 조국으로 혹은 탁현민으로 혹은 주진으로 자리에 선 거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혹은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의 어떤 운동이나 혹은 그 흐름이 단체와 조직 중심이었다면 어쩌면 이번에는 그런 개인들의 분노들이 모여야 이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3년 6월 20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서 항의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같이 해온 동지들, 조금 전에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거명하던 이름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서 또 두둔하는 목소리도 또 높다면서요, 도리어. 예,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탁현민 행정관을 좀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탁현민이 수고가 정말 많다. 국가기념일 행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탁현민 씨 덕분이다라면서 그 능력을 좀 칭찬하기도 했고요. 김미아 씨는 이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논란이 추가적으로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일로 회초리를 들었다면 10년도, 이후 10년도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좀 주목해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청와대 인사 문제 이렇게 입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건, 조대엽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 세트로 규정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언론을 통해 해참 총장 퇴직 다음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직해 월 3천만 원, 2년 동안 총 10억 원에 이르는 초고액 자문료를 수수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내심이나 우리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빨리 뜻을 접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좀 실수가 있어서 먼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요거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는데 야당이 지목한 부적격 신 3인방. 왜 그렇게 지목이 된 건가요? 예, 신 3종 세트라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종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의혹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고문료,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상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그리고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월 3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2년 9개월간 고문으로 활동을 했는데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을 했는데 9억 9천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 3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고요. 또 군납비리 수사가 있었는데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전 교육부 장관이자 민주당 당시에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김상곤 후보자 사실 쓴 논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됐고 중복게재가 됐다.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고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또한 얼마 전에 불거졌던 임금체불 논란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 3명만은 절대로 임명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을 뿐이다. 법무법인에서 조언을 해주고 했는데 그게 월 3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어떤 자문이었고 송영무 후보자는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법무법인의 자문 역할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겸직 허가서를 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월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월 활동비가 3천만 원에 달한 겁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2년 9개월간 재직했으니까 9억 9천만 원, 한 10억 정도를 받았던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활동비라고 썼지만 이 10억에 가까운 돈이 나오니 뭔가 위화감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이 좀 정확히 짚어봐야겠다라고 엄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종국도 다음 주에 줄줄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자들 열심히 또 뛰어서 새로운 검증 사실도 밝혀주고 또 해명도 충실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월 3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2년 9개월간 고문으로 활동을 했는데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을 했는데 9억 9천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 3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고요. 또 군납비리 수사가 있었는데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전 교육부 장관이자 민주당 당시에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김상곤 후보자 사실 쓴 논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됐고 중복게재가 됐다.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고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또한 얼마 전에 불거졌던 임금체불 논란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 3명만은 절대로 임명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을 뿐이다. 법무법인에서 조언을 해주고 했는데 그게 월 3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어떤 자문위원?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규정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언론을 통해 해참 총장 퇴직 다음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직해 월 3천만 원, 2년 동안 총 10억 원에 이르는 초고액 자문료를 수수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내심이나 우리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빨리 뜻을 접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좀 실수가 있어서 먼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잘못 나와가지고 요거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는데 야당이 지목한 부적격 신 3인방. 왜 그렇게 지목이 된 건가요? 이제 신 3종 세트라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종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의혹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고문료, 전관 예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상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여당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라는 백혜련 대변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왜 청와대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을까요?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큼 유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탁현민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국가 기념일이나 내부적인 행사, 외부 행사에 대해서 의전적인 요소들, 누가 함께 하고 어떤 경로로 하고 어떤 장소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약간 기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가기념일 행사들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고 이런 기획의 뒤에 탁현민 행정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도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책 북콘서트도 함께 했었던 그런 뭔가 인연들도 있어서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좀 여당에서조차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이 오랜 세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곁을 같이 해온 것도 다들 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엔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무엇이 아니라 안도연으로 혹은 문성근으로 혹은 조국으로 혹은 탁현민으로 혹은 주진으로 자리에 선 거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혹은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의 어떤 운동이나 혹은 그 흐름이 단체와 조직 중심이었다면 어쩌면 이번에는 그런 개인들의 분노들이 모여야 이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3년 6월 20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과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서 항의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같이 해온 동지들, 조금 전에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예. 거명하던 이름들도 있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서 또 두둔하는 목소리도 또 높다면서요, 도리어. 예,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탁현민 행정관을 좀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탁현민이 수고가 정말 많다. 국가기념일 행사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탁현민 씨 덕분이다라면서 그 능력을 좀 칭찬하기도 했고요. 김미아 씨는 이제 뭐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논란이 추가적으로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일로 회초리를 들었다면 10년도, 이후 10년도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잘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좀 주목해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청와대 인사 문제 이렇게 뭐 입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데스킹 주제, 퀴시티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청와대 인사 난맥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문회 전국에서 인사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이제 성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대담을 하는 대담집인데요. 여기서 탁현민 행정관이 했던 발언들을 잠깐만 짚어보고 가면 뭐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하다라는 발언, 뭐 고1 때 여중생과 성관계를 했다. 약간 이제 제가 뭐 옮기면서도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뭐 야당 측에서는 이미 경질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놨었었는데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탁현민 행정관의 자진 사퇴를 건의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